안녕하세요. 율쌤의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 한정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속포기나 한정 승인에 대해서는 여러 번 올렸지만 특별 한정 승인은 아마 처음 오늘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그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을 통해서 상속인들은 상속채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의 그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채널에 관련 영상 올려놓았으니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상속포기와 한정 승인은 가정법원에 이제 신고로서 하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민법 제1019조 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 조항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그 상속인의 기책 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 더 이상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못하게 된다면 불합리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고요. 이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3개월이 지난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2002년에 이제 민법 개정을 통해서 1019조 3항에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별 한정 승인, 3개월이 지난 후에도 할 수 있는 특별 한정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속채무가 상속 적극 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을 것,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1019조의 1항의 고려기간, 즉 3개월 동안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을 것, 두 번째 요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단순 승인을 했거나 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처분행위를 하거나 또는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고 그 고려기간 3개월을 도과함으로써 법정 단순 승인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은 그렇게 중요한 요건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 요건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3개월이 경과 있을 것.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판례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 적극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 적극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의 입증 책임은 당연히 이제 상속인에게 있다고 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결국은 판례사항을 보고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하는 예를 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하거나 그 부근에 거주하는 등으로 그 교류가 활발하였다든지 피상속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였다는 등으로 고려기간 중 상속재산의 채무 초과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의 발생 당시 그 상속채무 발생에 관여했거나, 또는 상속채권자가 그 사이 이행을 독촉해오는 등 상속재산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환기시킨 사정이 있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는 상속채무가 초과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3개월을 넘어가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 구체적인 사안으로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치료비도 다 못 내고 사망했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의 소송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하면서 그 피상속인이 이미 그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탕진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던 사안에서 이와 같은 사정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거주관계,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그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라고 해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본 사례 좀 보겠습니다. 상속채권자가 그 피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그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러니까 그 망인의 생전에 망인을 상대로 이제 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그 피상속인이 사망했는데, 그 소송에서 승소한 상속채권자가 그 1년 후에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을 받고 그 뒤에야 상속인에 대해서 그 확정 판결에 기한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은 경우에 쉽게 말해서 상속인은 나중에 이제 이 승계 집행문 부여 사실을 알고 그 상속 채권이 있었다는,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안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즉, 이 사안에서는 승계 집행문이 송달된 시점에 비로소 채무 초과 상태를 알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뭐 실제에서도 저희가 이제 수행하는 사안에서도 이런 사안이 있었고요. 다음으로 뭐 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 권리 행사를 한 사안입니다. 뭐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맞춰져 있었긴 하지만 그 근저당권이 있었다, 그 상속재산에 그 사실만으로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 후에 자발적으로 망인의 상속채무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 판례 사례를 보시면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뭐 결국은 상속인의 나이, 뭐 동거 여부 등 거주관계를 포함한 상속인과의 그 평소관계, 또 채무의 종류, 또 채권자의 채고 유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아주 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각 상속인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 보통은 상속 개시 후 그 상속 채권자들로부터 소송이 제기되거나 내용 증명 등 뭐 채무 존재를 알 수 있는 그 시점이 최초로 알게 된 시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놓고 그 이전에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적절히 입증한다면 특별한정 승인을 받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상속부기와 한정승인, 특히 이 특별한정승인과 관련해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뭐 다른 피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뭐 소송을 당하시거나 또는 뭐 내용 증명을 통해서 그 채권의 채무의 지급을 요청받으시거나 이러신 경우에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